19살의 임신. 난 올해 20살, 나름대로 뭐 젊음을 누리며 살고 있어. 젊음을 다른 것들에게 어이없이 뺏기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내 친구 얘긴데 옆에서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내 친구도 이제 20, 아니 빠른 19이라고 해야 되나? 88년생이야. 근데 말이야, 내 친구가 임신을 했어. 2년 넘게 사귀던 남자친구는 지금 군대가 있지. 문제는 말이야, 내 친구 엄마가 그 사실을 알면 당장이라도 친구를 병원에 데려가서 애를 지울 판이야. 일단 친구 남자친구는 걱정 말라며 자기가 100일 휴가 나와서 꼭 설득해 보겠다는 입장이야. 전에도 한번 임신한 적이 있었던 친구라 이번에도 지우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. 가장 큰 책임은 친구에게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친구 엄마는 쉽게 설득될 것 같지 않고 나름대로 나이 먹고 집을 나가 사는 것도 내 친구와 내 친구 아기에게까지 너무나 안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서 말이야. 주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모두 당연히 지워야 된다라는 입장이야.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남자랑 헤어지게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게 문제지. 하지만 제3자의 입장인 내가 봐도 내 친구는 남자친구랑 쉽게 헤어질 것 같진 않아. 그 둘은 2년 동안 사귀면서 결혼할 생각도 많이 하고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을 때도 끝까지 내 친구 엄마 설득하고 울면서 매달렸거든. 아, 너무 정신없게 써서 정리가 안 된다. 아무튼 중요한 건 내 친구 주위에 애를 낳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남자친구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야. 나도 도대체 어떤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. 마음 정리 좀 해줘. 19살인데요. 네. 19살에 임신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친구의 엄마는 지우라고 할 것이다. 지금 지워야 될 이유가 뭔가요? 지금 그거 하나인가요? 친구 엄마가 지우라고 할 것이다. 이거 말고 지금 지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? 그러니까 낳아야 될 이유 말고 지워야 되는 이유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. 둘이 나이가 너무 어리다. 뭐 생명을 하나 지우는 거 앞에서 옛날 같으면은 춘향이와 이몽룡이 러브러브하고 난리 쳤을 때가 16살. 19살이고 지금 그 남자는 군대에 가 있다라면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딱히 못 질 나이도 아닙니다. 뭐 너무 어려서 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결코 만만한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. 19이라는 나이가 세상을 알고 세상을 이해하기에 적합하며 충분한 나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가 한 번 실수로 철없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문제는 도덕적인 어떤 책임이나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상담을 한 것이 아니니만큼 이 본인들 두 연인들의 잘못에 대한 평가나 단죄는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상담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보통 이런 사연이 올라온 말입니다. 철딱서니 없이 임신하게 된 거에 대한 많은 비난과 안타까움과 동정과 그리고 또 나이 어린 친구들 피임법 철저히 배울 것 그리고 본인이 낙태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겪은 육체적인 상처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경우를 논해가면서까지 정말들 이러지 마라. 조심해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. 그런데 19살에 그것도 지금 두 번째 임신을 했다라면 그리고 지워야 될 이유가 친정엄마의 반대라면 지금 이 경우에는 제가 볼 땐 낳아야 된다고 봅니다. 그리고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벌을 피해갈 수 없듯이 예를 들어 사람이 사람을 살인을 했다. 뭐 임신이란 이런 경사스러운 일을 꼭 이런 거에 비유해서 뭐하지만 사람을 죽였다, 살인을 했다 그러면 재판을 받고 감옥을 가는 게 당연한 결과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그러면 19살에 임신을 하고 남자는 친구는 지금 군대 가 있다 그러면은 뭐 20 몇 살이겠죠. 이 사람들이
너무 어릴 때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해서 나중에 청춘을 애 기른 데다 다 뺏기고 20살 그 좋던 시절 다 날아간 것 같은 박탈감을 느낀다라면 누구 책임이죠? 본인들 책임 아니에요.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된 거잖아요. 그럼 그 벌을 받아야죠, 뭐. 근데 문제는 그 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. 아이가 태어나는 그 기쁨과 아이를 길러가는 그런 기쁨 속에서 청춘 홀라당 날려먹었다. 너무 급하게 그러는 바람에. 라는 후회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이나 저나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해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불리한 건 뭐냐면은 이 친정엄마는 무조건 애를 지우라고 할 것이고 남자는 현재 군대가 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룰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고 모르죠. 또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 어떻게 될지. 지금 애가 태어났는데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게 좋으냐 나쁘냐 따질 때요. 그 다음에 애를 낳아야 되는, 낳지 말아야 되는 상황 말고 낳아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들을 한번 열거해 볼까요? 두 번째 임신입니다. 원래 처음 임신해서 아기를 낳지 않고 낙태를 시켰을 경우에 영구적으로 불임이 되거나 다음번 임신에서 유산할 확률이 높아지거나 대단히 여성의 몸에 오는 타격이 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아이를 낳은 적이 없이 두 번째 유산까지 간다면 그렇다면 향후의 미래가 어두워집니다. 육체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. 물론 철없이 연애할 때 애 4번 지우고 5번 지우고 그런 다음에 멀쩡히 임신해서도 잘나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. 어떡하겠습니까? 세상이 불공평한 걸. 그러나 이 경우에는 지금 두 번째 임신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도 지금 지우면 좋지 않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.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, 이 상담에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한 건 이겁니다. 이 여성분, 19살짜리 여성분과 군대에 가 있는 이 남자분이 주변 환경이나 주변 상황이 따라주지를 못해서 그렇지 두 사람은 엄마 아빠가 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. 그렇다면 아무리 19살짜리 여성의 부모라고 해도 이 아이의 엄마 아버지가 될 엄마 아빠들이 또 19 이상이면 사실상 성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들이 엄마 아빠가 되겠다, 아이를 낳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제로 낙태를 시킨다면 그것은 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건 법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건 그것은 살인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도망쳐서 만일 애를 낳았다고 칩시다. 그러면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겁니까? 너희 외할머니, 그래. 너희 외할머니가 너 뱃속에 있을 때 끝까지 널 죽이려고 따라다녔어. 이렇게 하면 나중에 손주 낯을 어떻게 볼 건데요? 물론 어머니로서는 지금 난처하겠죠. 당황스러우시고 곤혹스러우시고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? 곱게 기른 딸인데 19살에 덜컥 임신을 해가지고서 물론 속이 뒤집어지고 천불이 나고 지금 답답하고 돌 지경이고 그러시겠지만 근데 상황은 바뀝니다. 지금은 이 아빠는 군대에 가 있는 경제력이 없는 이 군인, 직업 군인이 아니고 징집돼서 가 있는 군인에 불과하고 엄마는 19살짜리 철부지지만 이 둘은 잘합니다.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랑하고 있고 아기를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이상에는 다른 위협 요인을 제거하고 어떻게든지 아이를 낳아야 한다라고 봅니다.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일찍 결혼해서 못 모르고 애 낳고 결혼하고 이러면서 막 싸우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20살 청춘 몽땅 애기 갖는 바람에 날려버렸다고 그러면서 자식 보고 눈 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. 우리 애 얼굴 쳐다보면은 20대 때 내 친구들 연애하고 돌아다니고 놀러다니고
그러고 지냈던 거 부럽지 않고 나 일찌감치 아줌마 됐지만 친구들 부러워한 적 없다.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 상황은 모두 가변적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. 이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은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징집병에 불과했던 이 아이의 아빠가 훌륭하게 경제력을 갖추고 이 부인과 자녀를 잘 양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가지게 될 것인지 아닌지 우린 모릅니다. 분명한 것은 어쨌든 생명이 임신이 됐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있고, 이게 이제 얘기가 왕창 달라지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애 아빠가 나 모르겠다 그러고 튀는 경우, 그리고 애 아빠가 지우자고 얘기하는 경우, 이런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요. 그런데 이 사건들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지금 얘기들이 간단하게 줄여보죠. 어린 연인들이 임신을 했고 이 둘은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를 갖겠대요. 그러면 이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하는 것은 천부적인 그의 권리입니다. 누구도 지우겠다라고 덤빌 수 없고 누구도 지우겠다라고 명령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생명을 없애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. 실제로 여성의 어머니인 경우에도 당연히 그런 얘기 할 수 없죠. 짜증나죠.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나 잘 안 된다고 해도 생명은 하나 이 세상에 남는 거거든요. 그리고 잘 안 되면 그 뭐 애시당초에 첫 단추를 둘이 잘못 꼈기 때문이거든요. 19살이 너무 어릴 때 임신했기 때문이거든요. 자, 이런 경우 개인차가 매우 심합니다.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. 저는 17살의 미혼모가 된 한 여성을 알고 있는데, 그래가지고서 키우는 애하고 거의 무슨 자매도 아니고 무슨 막내 이모도 아니고 막 그럽니다. 근데 둘이 친구처럼 잘 사는데 그 집은 아빠가,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이 애를 낳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 애 낳아서 기르자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. 여성의 단독적인 의지로 그렇게 되는데요. 그래도 둘이는 행복하게 삽니다. 그런 다음에 청춘에 대한 어떤 상실감이나 젊은 시절에 애 키우느라고 고생한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후회 않느냐 으로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질문을 저에게 했을 때 그 여자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많이 된답니다. 후회가 많이 되고 많이 속상하고 20살 무렵에 그 친구들처럼 아롱다롱한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아이 아빠는 이미 자기 곁을 떠났고 혼자서 이 아이를 기르면서 보낸 그 고독한 나날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힘들었고 많이 후회된답니다. 그렇지만 그 모든 양의 후회와 힘든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자기 애만 딱 쳐다보는 순간 몽땅 까먹는답니다.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답니다. 그 순간만큼은. 그리고 아이가 이제 말문이 트이고 엄마랑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 모든 고독을 보상받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 해요. 그래서 자기는 이게 말이 묘하죠? 후회하는데 딸내미 얼굴만 보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난다. 후회 안 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, 이거. 이런 건 이제 그나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.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못한 케이스는 여자가 대학교 3학년일 때 남자친구가 나이가 조금 많았는데 덜컥 임신을 해버렸습니다. 그랬더니 남자 쪽에서 에이씨 결혼해버리자. 애 낳지 어떡하겠냐.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케이스는 좀 전에 19살짜리 이 연인들보다 나아서 뭐 남자가 군대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나이가 좀 있었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였어요. 집도 있었고.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. 아니 멀쩡한
대학 아직도 다니고 있는 딸내미 임신시켜가지고 어떤 놈이 집을 찾아온다 그러는데 그 집 부모가 봤을 때 그거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시하게 치지 않나요? 집 한 칸이 있느냐 없느냐? 그러고 보면 그런 거 하나 없이 현관문 열자마자 넙죽 엎드려 절하면서 딸내미 데리고 가려고 왔다가 그러고 큰 소리 뻥뻥 친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난 뭘 믿고 우리 장인어른이 그런 타입 분이 아니어서 그렇지 자네 집이라도 한 칸 있나? 이 얘기가 나왔으면 나는 할 말이 없었잖아. 하여간 그랬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.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 오히려 어릴 때 똥오줌 받아내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이러던 때는 괜찮았답니다. 정신없이 나날들이 지나갔대요. 그런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니까 이 아이 엄마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세대 차이 나는 이 나이 꽤나 많은 남편 만나서 우리 남편은 그때가 딱 결혼할 나이였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너무 일렀다. 그리고 이제는 애가 지가 알아서 대소변 다 가리고 학교 가고 뭐 이런 나이가 되고 나니 내 인생은 뭐냐? 라는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힌 거예요. 근데 그게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사실 대학교 3학년 때 연애하다가 덜컥 임신한 자기의 책임이건만은 내 청춘은 누가 보상해 준단 말이냐라는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.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냥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케이스들,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법적으로 서로를 배우자를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결혼을 통한 혼인이란 제도를 통한 부부가 되고 그 사이에서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모든 일이 다 돌아간다라면은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만은 안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.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바로 가장 노멀하고 정상적인 그런 경우를 통한 결혼이 불행하게 끝을 맺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워지고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막 속도 위반에 한 4판 5분 전 막 이상한 분위기였는데 되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 우리는 그런 개인차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니 그저 미래는 본인들의 손에 맡길 뿐.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가장 옳은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할 뿐이죠. 웃긴 경우 말씀드려요. 여자가 남자친구 부모님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인사드리러 간 적도 없는데 임신했대요. 남자친구가 손 끌고 가가지고서 자기 부모님한테 데리고 갔는데 온 집안 식구가 현관까지 마중을 나오더니 엎어지고 거꾸로지더래요. 그러면서 나중에 시어머니 될 분이죠. 남자친구의 엄마 처음 보는 거예요. 남자친구 엄마 처음 본 자리인데 남자친구 엄마 막 울면서 고맙다고 8대 장손인데 얘가 요즘에는 남자나 여자나 그 전자파의 영향인지 뭔지 이런 것 때문에 임신들이 안 돼가지고 자연 임신들이 안 돼가지고 무슨 클리닉 다니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데 너는 이렇게 튼튼해가지고 혼수로 애를 들고 오게 됐으니 응?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고. 그러면서 너는 혼수로 아무것도 들고 올 필요 없다. 무슨 뭐 이불도 해올 필요 없고 뭐도 해올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. 너는 애를 들고 오지 않느냐. 이러면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. 참 세상 웃기죠. 에? 어느 집에서는 말입니다. 정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하고 그랬는데 아기를 가졌는데 딸을 가졌다는 이유로 시부모님은 물론이려니와 남편까지 지우라고. 예? 결혼이라는 그 제도와 이런 거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런 생명인데도 그 구박을 받고 심지어는 시어머니한테 이것이 집안에 들어와서 아들 하나 못 가지고 딸을 베고 이래서 임산부가 따귀를 맞고 참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거든요. 그러고 보면
세상은 정말 요지경 속이에요. 알 수가 없어요. 예? 아기를 하나 가지는 것도 이 주변에 수많은 요소,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, 결과가 이렇게,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, 진짜로. 그러니 우리는 다시금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 매달려 봅니다. 이 어린 커플은 서로 사랑하고 있고 아기를 가졌고 아기를 낳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낳아야 하지요. 뭐 어떡하겠습니까?